안녕하세요. 백수의창 이백수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해외 동포 애국방송 백수의창은 오늘은 조국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산을 찾았습니다. 인구 400만을 가진 부산 애국 시민들은 지난 6개월간의 태극기 집회 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중심 세력이었고, 특히 주말마다 서울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릴 때는 수백 명이 버스를 타고 서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태극기 물결에 부산을 대표적으로 지휘했던 김진규 본부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그 탄핵 전국에 태극기 집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겨울인데도 얼굴이 많이 거슬졌네요. 예, 예. 원래 시커멓습니다. 제가 그래요? 좀. 그 부산에서 태극기 집회는 처음으로 한 적이야 언제였습니까? 저희가 그 12월 9일 탄핵이 가결이 됐죠, 국회에서. 예, 예. 국회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뭐 한 몇백 명, 요 소규모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거 잘못됐다. 이래서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지방에서는 아마 부산이 가장 먼저 태극 집회 한 분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몇백 명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최대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어디서 한 몇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전국이 차츰 그 심화되면서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서 공정성에 어떤 의문이 가는 이런 어떤 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입에서 입으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인 게 2월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아마 부산역 집회 때 주최 측 주산 한 1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서면에서 이제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 주최 측 주산으로 한 10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지방에서는 아마 가장 큰 집회가 있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모였다면은 상당히 그 지방 도시치고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많은 인원이라고.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예. 외국에 사는 동포들 중에서 부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은 또 경상도 부산 출신이 많은데 부산 집회를 할 때는 일렬하게 화면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서울 집회도 많이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부산하고 서울은 약 한 400여 킬로가 떨어졌는데 갈 때 버스로 타고 갔다고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비용 같은 거는 그 자비로 부담하셨습니까? 어디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어떤 탄핵 전국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뭐 예전부터 이 민주노총이라든지 어떤 조직화된 어떤 이런 이 세력들이었으면 뭐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뭐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탄핵 전국에서 이 탄핵 무효, 탄핵 기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버스도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부산서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대규모 어떤 집회가 열린다는 신문 광고를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중앙에서 대대적인 어떤 우리 불법 탄핵에 대한 그런 어떤 외침, 그리고 탄핵 무효, 탄핵 기각에 대한 것을 이 중앙에 힘을 모아가지고 주말에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이제 가실 분들을 이렇게 부산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아름아름 이렇게 알았던 분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이제 모아서 차비도 이제 2만 원부터 뭐 4만 원까지
뭐 돈 나오는 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서울 집회를 이제 가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400여 킬로 되고 버스로 가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건 참 어떤 뭐 부류라고 이렇게 이 단정을 짓기보다는 처음에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던 이런 어떤 아무래도 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네. 그리고 생업에서 뭐 좀 자유로운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서울로 가게 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참 이제 외국 시민들의 어떤 불이 불이 이제 붙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남녀노소 뭐 어떤 경우에는 일가족이 다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일가족이 다 가는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젊은 사람부터 저희가 이제 버스를 한 45명 정도 이렇게 타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뭐 20대에서 30대, 40대 이런 연배들의 이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 나머지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자발적으로 이제 예. 참여를 해서 서울로 이제 가게 됐죠. 부산에서 서울로 갈 때 거의 매주 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그때 가장 많이 갈 때가 버스 몇 대에 몇 명이 갔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3.1절 집회 때입니다. 3.1절 집회인데, 그때는 정말 저희들이 봐도 대단했습니다. 3.1절 갈 때 저희가 부산에서 한 100여 대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한 30대에서 40대 이 사이 올라갔는데, 3.1절 날 우리 대한문 집회 때는 부산에서만 한 100여 대 정도 올라갔죠. 예. 대단했죠, 그때는. 예. 3.1절 할 때는 비단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지구촌의 각 나라에 있는 동포들도 다 외쳤습니다. 예. 미국 교포들은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외쳤고 예. 또 브라질은 리오데자네이로 예수님 동상 앞에서도 막 외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는 몇백 명이 갈 수 있도록 몇 개월 동안을 진두지휘하신 우리 김중기 이 본부장님은 예. 개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스스로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뭐 소개라기보다는 짧게 하라고 이렇게 멘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부산에 이제 이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김중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박사모라든지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은 아니고 주로 이제 정당 활동을 이제 쭉 해왔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해가오고 뭐 중앙위원이라든지 뭐 선출직에도 뭐 여러 번 또 출마도 한번 해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되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뭐 이 도전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 정국이 되면서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제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역대 정부에서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이 일들과 비교했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떤 주장하는 직권 남용이라든지 뇌물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탄핵을 시킨다는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앞장서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작년 추웠던 겨울 내내 우리 애국 시민들은 조국의 자유수호 체제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건만 이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에 보면은 태극기 세력들이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예. 또 동력은 떨어지고 이 분열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분열되고 예. 있는데 어떤 외국에서 찾아볼 때는 분열되고 동력이 떨어지는 그 자체를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집회를 갔었습니다. 가면서도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내부 총질은 좀 하지 말아 달라.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좀 서로 안고 이렇게 품고 가야지. 조금만 배려하면 다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러는 와중에 또 대선 전국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 이 양 진영의 논리 싸움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바른정당, 그게 또 이제 보수라고 그러죠. 보수정당이라고 그러죠. 그때 보수정당 그쪽 후보가 보수의 이렇게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 태극기 집회에 앞장섰던 구국에 선봉했었던 이런 정광용 박상우 회장님을 비롯한 조원진 의원님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당을 만들어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왜 단일화를 안 하냐고 이쪽 저쪽으로 이제 막 갈려가지고, 한쪽에서는 어떻든 간에 보수 우파 정권을 재창출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시키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이쪽에 이제 태극기 집회를 주관했던 이쪽에서는 조원진 후보 쪽이나 새누리당 새롭게 창당했던 새누리당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믿을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일화 시도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서로 이 의논이 안 맞아서 결렬이 되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문제가 이제 사실 심각하게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조원진 후보를 욕을 하고 왜 단일화를 안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실상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은 홍준표 후보도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기 어딘지 알고 해야지, 나는 저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조원진 후보는 같이 가야 될 사람이지 저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 보수 우파 쪽에서 조원진 후보를 그렇게 단일화한다고 욕을 하고 막 헐뜯고 막 이렇게 같이 이 집회를 했던 이 친구끼리도 등을 돌리는 이런 어떤 심각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원진 후보를 공격하고 이 같은 편끼리 싸움질을 하기보다는 이 야당 쪽에 그거를 공격을 해서 거기서 표를 가져올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내상이 깊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차츰차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츰차츰 잘 봉합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우파 단체가 154개 단체로 이렇게 분열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힘이 분산됐기 때문에 그만큼 동력이 떨어졌다는 건데,
앞으로 새로운 조국 건설을 위해서는 이 우파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기에 해야죠. 대해서 예. 이제 어제 특별히 우리 김 본부장님의 대책이라든가 바람이 있습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도 지금 그 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각한 어떤 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진보 쪽에서는 보면 어떤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면 안희정 씨나 이재명 씨나 이런 분들이 경선에서 이제 그 탈락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쪽 진보 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좀 뭐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그 이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만 특징 같아요. 특징이고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 대선을 거치면서 제 생각에는 이 목표점을 어떻게 상실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시당초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그 아스팔트에 손발이 꽁꽁 얼어가면서 이 탄핵 무효를 외쳤던 거는 이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이나 외환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비춰봤을 때 명백한 이거는 불법 탄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장섰고 일부에서는 또 뭐 헌법 65조 1항에는 뭐 대통령을 비롯한 감사원장까지 헌법 뭐 재판관 이런 분들이 헌법에 위배했을 때는 뭐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탄핵이 위반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건 과거형입니다. 국어 의문 어법으로 봤을 때는 법이 증명이 됐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뭐 그렇게 그 65조 1항을 가지고 이제 그 탄핵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형사소추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이 불법 탄핵이다. 이 탄핵 무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앞장섰던 것인데 지금 또 우리가 그 목표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이 억지 탄핵으로 지금 이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지금 옥중에 계시는데 이 옥중에 계시는 대통령님을 빨리 석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려면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점을 다시 재설정을 하면 예. 다시 모여지지 않겠느냐. 예. 예. 뭐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 예. 사실 오늘 백수희창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평범하게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중기 본부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조국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느낀 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상당히 정치 수준이 높다. 정치 9단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정치 지식을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그 김중기 본부장님, 예. 그 과연 우리나라가 왜 오늘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태극기를 흔들고 왜 이렇게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나서지 않을 또 될 텐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치가 이렇게 만들었다.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잠깐 우리 국회의원들인데 4년 동안 우리 대신 가서 국정을 잘 감시를 하고 이 국정을 잘 돌봐라고 이렇게 뽑아서 위임을 해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국민을 잘 돌보고 국가가 국정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만 했으면 결코 이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자신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탄핵 과정에서도 잘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부산에서 그렇게 매주마다 태극 집회를 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정말 감격적인 이야기,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84세 된 그 노인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럼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이런 분이 한 주도 주중에는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서울로 일로 갔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허리가 이렇게 꺾구정하니까 이렇게 짝지 지고 그럼도 제대로 못 걷는 분이 태극기를 들고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 추운 이 겨울에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젊은 우리가 정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참 감동적인 그런 어떤 그 장면도 있었고요. 그 우리 또 어떤 젊은 그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은 그 암이 걸렸어요. 암이 치료 중이에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위급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 직장마저 그 몸이 아파서 그만두고 병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음식도 제대로 먹지는 못해요. 자기 저기 찬밥 한 덩이 그 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그 시의 심순덕 시인의 시를 보면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분은 그 플라스틱 그 본 통도 아닌 플라스틱 통에 그 찬밥 한 덩이 가져와서 그 휴게소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거기서 그 앉아가지고 혼자서 그 먹는 거 보면서 반찬도 제대로 먹지는 못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참 그랬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리고 요번에 당기국이라고 그래요. 당기국. 당기국에서는 저도 집회에 연사로 올라가 봤지만은 그 연단 주변에 많은 그 성금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날 보니까 추운 겨울에 정말 말씀하신 그런 늙은 노파가 겨우 그 성금 앞에 가서 허리춤을 열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내는 거 보니까 이 1,000원짜리 3개를 내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직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열렬한 애국자가 있구나.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통계에 보니까 비공식 통계지만은 그 당기국 그 과정에서 많은 몇십억의 그 돈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인데 올라갈 때 지원을 전혀 못 받았습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우리 순수하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버스에 딱 타면 회비부터 거뒀습니다. 근데 그 해외 동포들도 많은 부분적으로 송금을 많이 했습니다. 송금을 했죠. 송금을 하고 그랬는데 그 송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우파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데는 그 어느 특정 중앙 단체에서 모금이 들어오면은 각 지부에 각 그 우파 단체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은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앞으로는 우리 해외 교포들 바라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등 국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그 부산에 계시는 우리 김종기 본부장님께서 대표를 해서 해외 동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득담 한마디를 해주시죠. 뭐 대표라기보다는 회장님 바둑이나 장기 들 줄 아시죠? 예. 우리가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이렇게 두다 보면 이 상대 직접 이 기전을 뜨는 이 기사들은 보면 그 바둑판이나 장기판에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바깥의 어떤 이 일이라든지 이 수를 이렇게 아주 쉬운 수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훈수 10단 이렇게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듯이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아둥바둥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참 6.25 보릿고개, 그 6.25 동란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입 들라고 밖으로 전부 다 나가서 호롤단신 나가서 전부 다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분도 우리 이백수 회장님도 계시지만, 또 예를 들면 우리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에서 났어요. 예, 아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이 이제 또 젊은 14살 살 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해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이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말로 어려운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밖에서 참 고생하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고, 그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지탱이 되고 계속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앞으로도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 해외 동포님들 보시면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로 누구보다 늘 앞장서서 써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감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전국도 어렵고 경제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치도 바로 세우고 경제도 바로 세우고 살기 좋은 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하시는 일 더 열심히 하셔서 더 큰 성공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부끄럽지 않는 이런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어깨 쫙 펴시고 자신 있게 더 열심히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현재 외국에는 약 한 176개국에 800만 명의 이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중기 본부장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킨다면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은 거주하는 그 국가에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 소한민국을 지켜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국 대한민국 두 번째 큰 부산에서 태극기 세력의 진두지휘를 했던 김중기 본부장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상 백수의창 이백수입니다.